공상가들에서 연출하고 있는 이미솔 PD입니다. 공상가들은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된 시대에 일어난 범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그런 토크쇼고요. 다른 토크쇼와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XR이라는 기술을 사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미래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래의 어떤 공간을 창조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이 XR이라는 기술과 공상가들이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를 창작을 했고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상가들의 작가를 맡은 소윤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느꼈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SF라는 거를 소설이라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토크쇼라는 방식은 굉장히 새로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SF라는 장르를 또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공상가들에서 촬영 감독을 맡은 임형은입니다.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LED이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거니까 완충작용을 해줄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좀 새로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XR 스테이지 디자인을 맡은 윤영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 현실의 카메라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CG 배경에 보여주는 가상의 카메라도 같이 움직여서 그 구현된 배경을 LED에 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상가들에서 테크니컬 디렉팅이랑 CG 제작을 맡은 허규서라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을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작년 말에 이제 처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버그도 많았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해결돼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잘 했습니다. 일반 제작 과정은 촬영 후 후반 작업을 통해서 가상 공간을 합성하는 워크플로우라면 XR은 실시간 합성이 가능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제 촬영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토크쇼라는 거를 기준으로 볼 때 내용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일정한 화면이 계속 나오면 굉장히 지겹잖아요. 그리고 왜 저기서 얘기하는지 감정적으로 그 내용에 집중하게 하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XR을 했을 때 일단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 감정을 줌으로써 내용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오히려 원래 해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XR이라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배경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가 상상의 영역이고 그 상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XR을 활용을 해서 현실 무대 세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날씨나 시간 같은 이런 외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상상 속의 공간을 구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 XR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느꼈어요. LED 월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배경이 변화시키면서 출연자들한테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몰입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상상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XR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서 이제 세계관이 좀 더 확장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좀 새롭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 또한 좀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D 소프트웨어 활용해서 어떤 모델링하고 배경 디자인들을 가상으로 디자인을 하고 게임 엔진에서 구현을 합니다. 결국 게임 엔진에 있는 가상의 카메라가 현실의 카메라랑 동기화돼서 그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게임 엔진에 세팅된 파일을 넘기면 업체에서 그걸 오퍼레이팅을 해주면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용이 그 미래 SF물이다 보니까 현실 배경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에셋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도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된
그 사이보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실제 촬영보다는 그냥 이제 XR 스테이지랑 그냥 버추얼 캐릭터를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언리얼 엔진에 있는 메타휴먼과 LED 스크린을 활용했습니다. 메타휴먼은 언리얼에서 이제 개발한 기술이고요. 기존의 게임 제작하는 방식하고는 똑같은데 캐릭터 개발하면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페이셜 리깅 쪽이거든요.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좀 더 사실감 있는 캐릭터들을 프리셋들을 만들어서 이제 연출자가 원하는 캐릭터들을 이제 쉽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게 해준 툴입니다. 이 공상가들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주제처럼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제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계각층의 어떤 전문가들을 오셔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분들의 통찰을 들어보는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공상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어떤 좀 부담감도 있고 이 어떤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메인 배경이 되는 테서렉트라는 배경이 있거든요. 노출 시간도 길고 항상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시도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SF 스토리를 이제 하석진 배우가 스토리텔링을 전달을 시청자들에게 해드리는데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하면서 진행이 돼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2022년에는 추님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의 젊은이를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미래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직접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주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 씨가 현재의 젊은 세대를 대표해서 함께 공상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발랄해지고 새로워진 공상가들을 기대해 주세요.